9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문경 돌리내 습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람사르 습지 등록이 추진됩니다. 문경시는 다음 달 중 람사르 정보 양식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경북도의 민원 발생 증가율이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보수나 불법 주차 신고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8일부터 시내버스 막차가 종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배차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하루 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에서 초청 공연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람사르 습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물이나 지리적인 특징이 있거나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해서 국제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모두 24곳이 있는데 최근 문경시가 문경 돌리내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돌리내 지형에 만들어진 습지이기도 한데요. 람사르 습지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문경 돌리내 습지입니다. 2017년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 보호지역입니다. 돌리내란 석회암지대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과 지하수에 녹으면서 만들어진 접시 모양의 웅덩이입니다. 보통은 배수가 잘 돼 물이 고이지 않지만 이곳은 물이 고이면서 육상, 초원, 습지 생태계가 조성됐습니다. 돌리내 지형에 형성된 습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현재 문경 돌리내 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푸른부전나비, 희귀식물인 낙지다리와 꼬리진달래를 비롯해 총 93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습지 곳곳에서 석회암 용해 현상이 일어나 돌리내 지형 속 작은 돌리내가 하나둘 형성되고 있다는 지질학적 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문경 돌리내 습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 9개 중 첫 번째인 희귀, 유일 습지 유형을 포함한다는 기준과 두 번째 멸종 위기종을 보유했다는 기준, 세 번째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물종을 보유했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돌리내 습지는 그 특이한 그 지형 지질로서 앞으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경시가 람사르 정보 양식을 작성해 3월 중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람사르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교통이나 주거 문제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공공기관을 찾게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했더니 경북의 민원 발생 증가율은 20.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1,238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경북도의 전년 대비 민원 발생 증가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3,622건의 민원이 발생하며 전년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16.5% 줄어든 62,107건이었습니다. 경북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봉화군의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영천시와 의성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도의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시선유도시설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요청이 715건,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불법 주차한 차량 신고가 666건으로 교통 관련 민원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교육청 민원 증가율은 대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2,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전년 대비 138.9%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증가율 16%로 전국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초등학생들의 학교 배정에 대한 이의가 9,307건이었습니다. 단일 민원 건수가 전체의 74%를 차지한 겁니다. 경북교육청에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는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하여 국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이번 결과를 참고해서 각 지역의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전체 민원 중 48%인 601만 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와 교통 및 주거 환경 개선 민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대구 지역 시내버스 막차도 종점까지 운행하도록 배차 시간이 조정됩니다. 대구 시내버스의 막차 운행 종료 시각은 밤 11시 30분인데 그 시각까지 종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승객들이 도중에 하차해야 합니다. 현재 막차 중간 종료 운행 버스는 전체의 27.5%입니다. 대구시는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사 합의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노선별 버스가 밤 12시 20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3만 7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베네치아 카니발 국제협의회 공식 초청을 받아 성사됐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단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서 풍자와 해악이 넘쳐나는 탈춤 한마당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소관 기록물의 연구 보존과 관리 역할을 수행할 기록원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지난 14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중으로 당선업체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4년 3월부터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원의 건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통계가 허술하다며 피해 지역과 피해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산림청이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를 78만 그루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장 산림기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규모는 이보다 3배 많은 220여만 그루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실련은 막대한 산림자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재선충병 감염 피해 지역과 피해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방제 활동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4만 명이 숨졌습니다. WHO는 100년 내 유럽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있고 구호 인력들의 파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과 군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돼 현지에서 밤낮 없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진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차원에서 구호품을 보내기도 활발한데요. 맘카페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옷가지와 담요 등을 같이 보내는가 하면 대학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구호품을 받고 성금을 모아 대사관을 통해 재난지역으로 보내는 활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다 보니 피해 지역에서는 당장 겨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구호품을 보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것을 안 받는다더라, 우리가 대사관과 합동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금 기관을 통해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산시가 각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찾아가는 주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잘 듣고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북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마을도로 이용 불편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산시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주민대화. 북부동 노인회와 통장협의회, 농촌지도자회 등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이 질문하고 조현예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배장한 통장은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마을 일부 도로를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유자가 이제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를 받다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지금 포크레인이 돼갖고 다 파헤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파헤치놨으니 사람들도 은행도 못 다니고 하루 빨리. 경산시는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 설치 등 법적 한도 내에서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를 하나 만들든 위를 만들든 딴 데를 우리가 사실은 보상하고 주더라도 새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부동부터 시작해서 사도를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든지 해서. 경로당 입구가 좁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며 해결 방안을 물었습니다. 유통 차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자가 생겨도 거기 불이 난다 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는 꼼짝없이 막 타기 마련입니다. 소방차 못 하는데요. 위치는 좀 확인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했습니다. 이해했고 또 제가 현장 한번 더 답사해보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인식 개선, 임당 초등학교 인근 교통 정체, 낙후된 주택가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부동 찾아가는 주민대화에는 박채하 경북도 의원을 비롯해 안문길, 김계태, 권중석, 이경원 경산시 의원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대화는 경산시 15개 읍면동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10살부터 시작된 청도 신활력 플러스 아카데미 기초과정 프로그램이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됩니다.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이번 과정은 창업 준비 정보와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도 지역 예비 창업가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기초 과정을 수료하면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오래된 주택을 개선하거나 무주택자가 농촌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입니다. 부속 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이나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가 감면되고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헥타르당 최대 430만 원을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제 사업입니다. 전략작물은 겨울철에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사료 작물 등이고 여름철 전략작물은 콩, 가루쌀 등입니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 원, 여름철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오는 12월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